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여러분, 비아디랑 우버랑 지금 10만 대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대박 기사 지금 나와서 또 제가 유튜브를 찍을 수밖에 없었고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해석은 이따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국 증시가 요즘 너무 지금 변동성이 큽니다. 지금 보니까 어제 나스닥이 3% 빠졌었는데 지금 오늘은 나스닥 종합이 2.64%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S&P 500이 1.58% 급등을 했다. 그래서 진짜 한 치 앞도 예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갑자기 또 12%가 뛰었고요.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요, 갑자기 급등했다. 그리고 아마존이나 테슬라도 같이 급등한 지금 모습인데요. 지금 뭐 보시면은 테슬라가 4.24% 올랐고, 애플이 1.5%,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또 12%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주식들은 소폭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나스닥백 QQQ가 2.96%나 올랐고요. TQQQ가 무려 8.74%나 올랐다. 그리고 S&P 500 스파이가 1.63% 올랐고, SOXX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6.71% 올랐고요. 속슬은 19.2%나 갑자기 급등을 했다. 그래서 이거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변동성이 진짜 어마어마한 장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3배 레버리지는 진짜 이런 변동성에서 여러분들 멘탈 관리가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왜 오늘은 급등했나 한번 보면은 미국도 지금 9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깜빡이를 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9월에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 FOMC에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글로벌 통화 정책의 변곡점이 임박을 했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 미 연준이 지금 FOMC 회의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5.25에서 5.5로 동결하면서도 9월에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비둘기파적, 그러니까 통화 완화 선호적 입장을 내놨다.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르면 9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논의할 수 있다면서 경제가 기준금리를 낮추기에 적절한 지점에 근접하고 있다는 게 FOMC의 대체적인 인식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9월에 금리 인하를 이제는 시도하나.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은 테슬라나 아니면은 차이나 전기차나 이런 전기차 종목에서는 괜찮거든요. 왜냐? 금리 인하를 해야 소비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흥국들로 돈이 들어가니까 이제 점점 신흥국 뭐 중국이나 한국, 일본 이런 주식들이 오를 수가 있다. 그냥 특히나 중국 주식이 다시 오를 수가 있다. 그래서 미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금리 인하를 급격하게 추진을 못하는 이유가 중국이 갑자기 살아날 수가 있으니까 중국에 대한 견제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미국 경제가 점점 더 악화될 것 같으니까,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으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해서 미국 경제가 좋아지냐, 이거는 뭐 두고 볼 사항이고, 만약 금리 인하를 해서 중국과 미국의 이런 경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펼쳐질지는 일단은 흥미진진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한미 기준금리 추이를 보면은 2%대에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참 벌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미국이 금리를 올릴 동안 한국은 금리를 못 올리고 있었다. 그래서 뭐 부채 정상화, 무슨 자본이죠? 지금 악성 자본이죠. 악성 부채 이런 거를 정상화 시키지 못했어요. 한국은. 그러면은 언젠가는 뭐 미국이 금리 인하하더라도 언젠가는 한국 주식은 한국 경제는 아마도 부러질 것이다, 망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며, 그래서 한국 주식에 투자하거나 원화 자산을 여러분들 많이 갖고 있는 거는 저는 비추한다. 그리고 한국 부동산 이것도 참 문제예요. 부동산이 그렇게 올라버리니까 저출산이 계속되면서 결국에 한국의 지속 가능한 이런 성장 동력은 점점 꺼지고 있다. 그리고 고령화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번 돈을 버시면은 원화 채굴을 하시면은 달러로 바꾸시고 아니면 금으로 바꾸시고 미국 주식에 꾸준히 투자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에도 투자하지만 미국 주식에 꾸준히 투자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미국이 지금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미 증시가 과연 오를까, 화랑장으로 갈까, 이거에 대한 조금 우려 섞인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엔화가 지금 갑자기 올랐다가 다시 또 내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금리 인상을 했으니까 이제는 일본으로 이제 돈이 나갔던 자본들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은 일본에서 대출을 받아서 결국에는 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미국 주식이나 아니면 해외에 이런 자본들을 많이 모았는데 이제는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그 돈들이 다시 또 회수되면서 들어오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돈으로 인한 펌핑이 됐던 버블이 됐던 아니면 올랐던 이런 주식들은 내려오겠죠. 특히나 미국 주식이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미국 증시가 아무리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한들 막 계속 그냥 로켓처럼 계속 올라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물론 급등락은 있겠지만 계속 올라가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왜냐? 지금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점점 청산이 될 거예요. 청산이 되면은 이제 미국에 투자했던 자본들이 다시 또 일본으로 빠지면서 그에 따른 이런 공백이 있을 거다. 그래서 주식이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경제 위기가 오든지 아니면 하락을 하든지 그런 상황이 올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미국의 지금 국가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양적 완화를 안 한다. 테이퍼링을 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스텔스 양적 완화, 그러니까 조용히 양적 완화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채를 늘리면서,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하면서 조용하게 양적 완화를 하고 있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20년에서 24년까지도 이렇게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35조 원까지 갔다. 그리고 이제 34년까지는 56조까지 갈 거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기간이 너무 길거든요. 56조까지 그냥 단번에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미 국가 부채가 이렇게 계속 커지는 거는 미국 재정에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차이나 전기차나 이런 종목들, 차이나 전기차는 오늘 2.05% 뭐 막판에 어떻게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빠지고 있네요. 그리고 다른 주식들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미국 테크탑10은 다시 또 반등을 했다. 제가 어제 떨어질 때 한 줄씩 샀거든요. 이 ETF는 제가 떨어질 때 꾸준히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테마도 3.43% 올랐고요. 글로벌 리튬이 0.08%밖에 못 올랐네요.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갖고 있다. 그래서 꾸준히 매수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이거 J20 스텔스 전투기 급속한 생산을 하고 있고 미국은 이런 생산력에 F-35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계속 생산력 차이가 보인다고 하면은 결국 이 공군력도 중국과 러시아에 따라잡히지 않을까 그런 우려심을 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교만 해봐도 F-35가 진짜 4세대에서 버텨야 된다. 이 러시아와 중국의 이런 경쟁에서 F-35가 버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미국은 지금 약점이 뭐냐면 이 생산력에서 지금 그리고 수리나 이런 여러 가지 보수 이런 측면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따라가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록히드 마틴 이런 무기 회사들이 너무나 이런 뭐라고 해야죠? 그 극대화, 자본의 극대화죠. 수익의 극대화만 추구하면서 결국에 장비들이 비싸지면서 효율성은 떨어지고 오히려 더 비싸지고 결국엔 이런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게 됐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 방산주가 2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한 이유가 다 이런 이유다. 미국의 이런 방산 산업들은 결국에 비대화되면서 결국 이런 돈잔치를 계속 하고 있다. 이런 성능보다는 오히려 더 비싸고 이런 비싼 장비들만 더 갖춰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실전에 투입을 해서 제대로 쓰일지 그것도 참 의문이다. 이런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지금 외신에서 계속 불러일으키는 게 이란이랑 이스라엘이랑 전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거는 다음 편에 자세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가 암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란에서 암살을 당했는데 이 에멘 후티도 문제 성명서를 내면서 결국에는 자기도 싸우겠다, 에멘도 이스라엘이랑 싸우겠다 이런 얘기를 비췄고요. 이란도 지금 병력을 배치하면서 지금 이렇게 붙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 이란의 뒤에는 러시아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참 걱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중동에 12척의 전함을 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미국의 해병대 2,500명을 태운 강습 상륙함을 레바논 인근에 파견을 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자칫하면 뭔가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걱정이 지금 불려오고 있다. 그래서 중동 긴장 고조에 미국과 영국 군함이 배치가 됐다. 그래서 레바논 베이루트에 지금 이렇게 배치가 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금 뉴스벨트 항공모함
해당 지역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지켜보면서 어떻게 될지 이거를 보고 있다. 그래서 혹시나 전쟁이 또 날 수가 있으니까 참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드론 설계 및 생산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중국은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민감한 부품의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베이징은 서부 제국이 중국과의 전쟁을 시작하거나 도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대비하여 이러한 제품에서 우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드론 장비 같은 거 이제 수출 안 하고 쟁여 놓겠다. 혹시나 서구가 전쟁을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비를 해서 드론을 더 이상 유출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서구의 6년간 일반적인 박해에 맞서 천천히 확실하게 점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계속 이제는 군사용으로 하지 않고 자기가 더 개발하고 쌓아 놓으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참 이게 무섭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뭐 드론이 전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가장 잘 만드는 데가 중국이다.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중국이 요즘은 다 거의 다 매뉴패처 만든다. 지금 보면 리튬 폴리머 배터리도 이젠 다시 미국에서 이젠 중국으로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보드 파워보드도 지금 중국으로 넘어왔고 브러시레스 MC 모터 이 모터도 중국이 됐고요. 프로펠러도 중국이 생산하고 있고 GNSS 모듈 그다음에 IMU 모듈 뭐 이런 것도 다 중국이 생산한다. 카메라도 중국, 안테나도 중국, 그다음에 비디오 트랜스미션도 중국. 거의 다 이제 중국이 돼버렸다. 이 여러 가지 산업들이 다 중국에 들어가면서 중국이 컨트롤하고 있는 지금 세상이 점점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면은 조르지오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중국에 지금 방문하고 있잖아요. 이제 방문하고 갔을 텐데 지금 뭐 1대1로를 취소하고 뭐 여러 가지 적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다시 보니까 1대1로를 해야겠구나. 우리가 생각한 뭐 중국 중이기는 망상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다시 왔겠죠. 그래서 지금 조르지아 멜로니는 베이징과 관계에 재개를 하기 위해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을 만나면서 중국을 세계적 긴장을 관리하는 데 있어 중요한 대화 상대라고 칭송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탈리아도 중국에 와서 이렇게 중국을 칭찬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이런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유럽의 입장에서는 미국이랑 협력하기보다는 미국의 눈치를 보겠지만 중국이랑 협력을 해서 중국 산업을 가져오고 중국의 이런 투자를 이끌어내야 자국 내 산업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가장 뭐 잘 아는 뭐 이탈리아 지도자도 똑똑한가 봅니다. 이렇게 지금 뭐 1대1로를 철폐한다고 했다가 다시 또 재개해달라고 올 정도면은 어느 정도 계산이 끝나고 중국이랑 협력을 해야 돈을 많이 벌고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런 합의가 이런 생각이 되지 않았을까, 도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와서 중국에 협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탈리아에 아마 뭐 비아디 공장이 가든 중국 전기차 공장이 가든 이런 여러 가지 공장을 세워서 일자리 창출하면서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할 것 같다. 중국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럽이 점점 바뀌고 있다. 독일도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독일, 뭐 프랑스 다들 와서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유럽도 중국이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거 얘기해야죠. 이제 비아디가 우버랑 지금 10만 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전기차 10만 대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거는 식스트에 10만 대를 판매한 후 비아디는 이제 EU 및 라틴 아메리카의 우버의 최대 10만 대에 공급하기로 파트너십을 맺었다. 그래서 메나 남미 이쪽 북미 대륙이나 아니면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파트너십 확대 예정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비아디의 아이다스 기술도 이번 거래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상대로 빅샷을 먹였다. 그래서 두 회사 또한 우버 플랫폼에 배치될 미래의 비아디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서도 협력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 뭐 실, 아투3 뭐 이런 DMI, 송 DMI 뭐 이런 거를 아마 이렇게 우버에 제공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그래서 우버에 이렇게 제공을 한다. 근데 어디 가냐면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에 시작하여서 중동,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시장으로 확장이 될 것이다. 우버를 통해서요. 그래서
우버를 통해서 이렇게 확장이 된다고 하면 10만 대 이상이 확장이 된다고 하면은 소비자들의 거부감도 점점 줄어들 것이고요. 오히려 이제 비아디의 이런 제품이랑 친근해질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중동 이런 데를 포함한 점점 여러 지역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버는 뭐 세계적인 광범위한 주문형 전기자동차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비아디는 전기자동차 생산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라고 승차 공유 대기업이 밝혔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그래서 비아디랑 이렇게 공유를 맺어서 발전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해석이 뭐냐면 이런 해석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첫째는 지금 비아디와 우버의 이런 협력 관계에서 10만 대 이상 판매한다고 발표를 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차량을 헐값에 적극적으로 덤핑하고 있다. 요즘 허츠는 테슬라 이 허츠가 원래 테슬라랑 협력 계약을 맺었잖아요. 여기도 렌트 업체인데 근데 테슬라의 차량을 헐값에 매도를 하고 있는데 비아디는 식스트와도 10만 대의 전기차 계약을 체결했지만 그 모든 것이 확정인지 아니면 대부분 옵션인지는 저에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버 간의 계약 내용은 매우 흥미롭다. 그래서 어떤 게 흥미롭냐 보니까 비아디의 전기차는 전 세계적으로 우버에 진출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일하게 주목할 만한 누락된 시장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마도 미국에도 진출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 관세와 확실히 뒤따를 정치적 혼란을 감안하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놀라운 포함은 캐나다입니다. 비아디는 현재 캐나다에서 운영하지 않지만 오늘 아침 비아디가 캐나다 시장을 진출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비아디는 미래의 멕시코 공장에서 EV를 운송함으로써 캐나다 관세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버의 소식은 비아디가 캐나다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거의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거 기사 가져왔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아디가 캐나다 자동차 시장을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게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캐나다 자동차 시장을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그래서 북미 국가에서는 중국산 전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 비아디에 대한 관세를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캐나다 자동차 시장을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중이다. 이런 와중에도 준비하는 중이다. 로이터에서 어제 보도에서 지난달 초에 제출된 규제기관 서류를 인용하여 비아디가 캐나다 자동차 시장에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과연 캐나다에 잘 진출을 해서 많은 이런 판매량을 높일지는 일단은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도 이렇게 우버가 진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버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캐나다에 진출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왜 비아디를 선택했냐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아디는 광범위한 제품, 그다음에 낮은 유지 관리 및 수리 비용 및 뛰어난 배터리 성능을 칭찬했다. 이 점의 많은 부분이 테슬라에 대한 공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비아디는 테슬라와 관련하여 우버가 직면한 모든 것에 비해 여기에서 관대한 가격 조건을 제시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아디는 확실히 쉘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므로 충전 할인을 전 세계적으로 쉽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래서 쭉 보면은 가장 흥미로운 점은 자율주행에 대한 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테슬라보다 비아디를 더 선호하는 것 같다, 우버가. 그래서 우버는 비아디를 통해 높은 수준의 아이다스를 전 세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전에 논의했듯이 저는 비아디의 현재 소프트맵, 하이웨이 노아 소프트웨어가 매우 진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L3 레벨 3의 솔루션을 향해 확실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로보택시는 이미 중국에서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아디의 미래의 방향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래서 비아디가 이제는 자율주행으로 해서 우버를 통해서 로보택시까지 할 수도 있겠구나. 테슬라의 이런 뺨 싸대구를 때리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는
아이다스에 대한 고급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솔루션을 개발하고 빠르게 진전을 이루는데 막대한 리소스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몇 주 동안 글로벌 시장에 출시된 비아디의 실은 라이더 옵션과 고급 아이다스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다스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아이다스에 있는 전기차를 운영하는 것은 스트레스 수준과 부담 수준을 줄어드는 것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아디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비아디가 이제는 어마어마한 기업이 됐구나. 이런 우버에서도 선택할 정도면 어마어마한 기업이다. 테슬라랑 비교해봤는데 테슬라보다 더 좋게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비아디의 이 주문을 보면은 72시간 만에 지금 송L DMI가 72시간 만에 3일 만에 2만 개의 주문이 확보가 됐다. 어마어마하죠. 2만 대가 주문을 했다. 그래서 고객은 향상된 아이다스 시스템을 갖춘 고급 모델을 선택했다. 그래서 기본 주차 보조 장치, 그다음 ACC 및 차선 유지 기능, 그다음에 이번에 가격 PT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의 목표는 뭐냐? 값싸고 좋은 전기차를 만들어서 내연기관의 점유율을 빼앗아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비아디의 목표다. 비아디는 이제 다른 전기차 회사들이 경쟁사가 아니라 이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경쟁사다. 그래서 내연기관의 이런 점유율을 계속 가져오려고 비아디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는 유럽 공장을 건설하면서 현지화율을 높이기 위해 현지 공급업체를 물색 중이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공급업체, 강철, 케이블, 커넥터 및 에어백 및 세미가 비아디의 공급망에 진입하기 위해 줄을 섰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들, 특히나 유럽 국가들이 비아디에 이 공급을 하려고 유럽 부품업체들이 줄을 섰다.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비아디는 오스트리아에서 1834대 여기 있죠. 전기차를 판매했는데 이는 시장 점유율의 8.3%다. 8.3%고 지금 보면은 3위를 했다.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잘 팔리고 있다. 여기에 MG도 있네요. MG도 있고 볼보도 있고 이렇게 나와 있다. 중국 전기차들이 이렇게 잘 팔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기사를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헝가리 자동차 공급업체가 비아디의 자동차에 투자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부품을 공급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는 테슬라에 이어 자동차 산업에서 다음 퀄트 브랜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이어 비아디가 가장 강력한 전기차 회사다. 그래서 중국 내 시장 덕분에 이미 전기 자동차 분야에서는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비아디는 현재 오스트리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헝가리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공급업체는 많은 주문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비아디의 공급업체 컨퍼런스 비엔나를 하면서 지금 오스트리아에 30여 개의 자동차 공급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업체들을 만나면서 이 업체들에게 이제는 자동차 부품을 조달받으려고 비아디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비아디의 잠재적인 파트너사로는 AMAG, 그 다음에 ATNS, 그 다음에 마그나, 뭐 이런 이름을 가진 기업이 있다. 유명 기업이 있다. 그래서 비아디와 공급 계약을 맺으려는 국내 기업으로는 뭐 이런 기업들이 있다. 이렇게 비아디랑 공급 계약을 맺어서 더 많은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비아디가 지금 오스트리아에도 진출을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헝가리 공장 생산 용량은 연간 15만 대에서 30만 대에 맞춰질 것입니다. 이 여정에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할지는 중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비아디는 중국에서 전기 이동성 분야 시장 리더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판매되는 전기 자동차 4대 중 1대는 비아디의 공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여러 공장이 건설되고 있으며 예를 들어 터키에 공장을 세울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아디가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비아디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의 송 플러스는 출시 이후에 전 세계 누적 판매량 100만 대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용성과 탁월한 품질로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폭넓은 인지도를 얻었다. 그래서 지금 MZ 세대들이 거의 다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비아디의 이런 위상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린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하는 동시에 전 세계 사용자에게 더 나은 제품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비아디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아까 우버 계약을 하면서 이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미국 전기차 등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이 신규 관세 부과를 연기했다. 지금 8월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최종 판결은 그리고 8월 1일 날 발효될 예정이었던 새로운 관세는 최종 판결이 발표된 후 약 2주 후에 발효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8월 1일 날 발효 예정이었던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등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상당한 관세 인상을 연기하며 여전히 접수된 의견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도 협상이 가능해질 수도 있겠구나. 이 관세가 그냥 그대로 중국의 관세가 먹여지는 게 아니라 협상을 통해서 만약에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관세 혜택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만 대도 넘었고요. 자동으로 이제는 비아디가 조립을 하기 때문에 이 생산성도 어마어마하다. 한 대 뭐 10초마다 한 대씩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만큼 생산력이 진짜 압도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비아디의 창펑바우라고 해서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마케팅의 이런 일환으로 가격을 할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할인해서 판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비아디는 7월 29일 비아디 선산 특별협력구에서 신에너지 산업용 토지 2개를 필지를 인수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공장을 더 짓고 있고 비아디 자동차 생산 산업단지의 2단계에 사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비아디 신에너지차용 핵심 부품 및 기술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여 지역산업 체인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비아디가 공장을 늘려가면서 계속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비아디는 우리나라의 뭐 삼성 같은 대기업이죠. 그래서 졸업생들이 비아디에 일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중국 대학 졸업생들이 비아디는 진짜 신의 직장이라고 하고 일하려고 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지금 10,000명 이상이 지금 지원을 했고요. 10,000명 이상이 지금 취업을 했고, 그다음에 이 중에 인류학교 출신이 많고, 그다음에 70%가 석박사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80%가 R&D에 종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가 이런 R&D에 종사를 하니까 지금 양왕 U8 오프로드 버전에서 지금 드론이 이렇게 탑재가 되잖아요. 드론이 탑재돼서 자체 컨트롤러와 함께 제공되는 U8 드론 앱을 통해서 지금 최고 속도가 55km 이렇게 나와 있고 시속 55km 양왕 U8을 따라갈 수 있고 이렇게 55km 따라갈 수 있고 8개의 각도에서 U8을 양왕을 추적할 수 있다. 비아디 차량을. 그래서 명령에 따라서 GPS 안내를 사용하여 U8 및 육지 위에 있는 경락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꽤 인기가 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어마어마하다. 차량에 지금 드론이 달려 있어서 지금 원클릭으로 이륙 시스템을 갖고 자체 경락고에서 자체 점검, 그 다음에 드론 전원 교체, 주파수 매칭, 캐빈 오픈, 그 다음에 계류장 자동 띄우기, 그 다음에 드론 이륙을 차례로 완리한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쭉 이걸 클릭을 하면 이렇게 드론이 옆에서 떠다니면서 차량을 이렇게 오프로드 차량을 이렇게 찍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찍어주면은 야 이거 진짜 캠핑하는 사람들한테는 꿈의 아이템이 되겠구나. 그래서 드론이 이륙 후에 후방에 뛰어서 이를 자동으로 인식해 따라간다. 차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 화면은 우측 하단에 방향 아이콘을 클릭해 8가지 카메라 앵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시속 20km를 넘으면 드론이 스스로 매끄럽게 시야각을 전환해 최대 시속 55km까지 따라간다. 그래서 지금 쭉 자동으로 이렇게 GPS를 통해서 여기에 회항을 하고 다시 와서 안착을 할 수도 있다. 야, 이렇게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 이착륙이 가능하다. 야, 대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드론이 장착되어 있다. 양왕 U8에 비아디 차량이 이렇게 나와 있다. 이런 기술을 보면서 야 진짜 무섭다. 이런 기술까지 나오는구나. 드론이랑 합작을 해서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드론 이런 지금 이게 드론 이 컨트롤러 같아요. 그래서 컨트롤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설명서까지 나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사가 가져왔는데 지금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중국 자동차 판매가 절반이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6월에는 지금 49.9%를 차지했다. 지금 이
친환경차가 이렇게 49.9% 차지했다. 그래서 중국 전기차 판매량 6월 판매량은 23%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6월 전기차 판매량 중 순수 전기차가 55%, 하이브리드가 45%다. 그래서 50%의 마일스톤 이런 목표치가 달성이 됐다. 이런 거를 축하하는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런 마일스톤을 달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지금 뭐 전기차 캐즘 구간이라고 해서 잘 안 팔린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잘 팔리거든요.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판매가 늘어나면서 지금 중국 전기차도 계속 잘 팔리고 있다. 하이브리드 쪽이 요즘은 잘 팔리고 있는데, 이 하이브리드에 특화된 게 지금 많죠. 중국 전기차 리오토나 아니면은 비아디도 하이브리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쪽에 이런 성장세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하이브리드 성장세가 계속 커지면서 이제는 50%가 넘었다고 하거든요. 친환경차가.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비아디의 송이 뭐 가장 많이 팔리고 있죠. 그 다음에 모델 Y, 그 다음에 친 플러스, 시굴 뭐 이런 식으로 하이브리드랑 이런 게 합친 게 잘 팔리고 있다. 내연기관은 뒤로 밀려났죠. 그래서 이게 잘 팔리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내연기관을 점점 몰아내면서 지금 비아디가 점점 이것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여러 범주에 봐도 전기차가 여전히 잘 팔리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프 모터스가 인터내셔널 스탈란티스 및 리프 모터스 글로벌 합작 투자가 이제 막 엔진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리프 모터스는 지금 최근에 C10, 그 다음에 T04 배터리 전기 자동차 있잖아요. 이 전기 자동차를 중국에서 유럽으로 첫 선적을 했으며 앞으로 몇 달 안에 더 많은 차량을 출시될 예정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번 달 상하이항에서 유럽으로 지금 이 차량이 첫 번째 배치를 선적했으며 9월부터 현지 판매가 시작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다. 야, 어마어마하죠. 이 물량 보세요. 이거 중국의 이 물량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 자동차가 수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유럽에서 첫 번째로 지금 선적이 됐다. 그래서 유럽의 9개국에 지금 니폰 모터스의 C10과 T03을 판매가 시작될 계획이다. 그래서 유럽 판매 네트워크가 200개로 24년 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지금 스탈란티스, 니폰 모터스도 스탈란티스 채널을 이용해서 26년까지는 유럽 내 판매점을 500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데는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그 다음에 남미 시장에서도 지금 이렇게 C10이랑 T03을 출시할 예정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수출을 많이 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야, 대단합니다. 이거 지금 니프 모터스에서 생산하는 거는 이게 소형 전기차거든요. 소형 전기차라서 아마도 더 많은 수요로 많이 팔릴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벨기에, 뭐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그리스, 네덜란드, 루마니아, 스페인, 포르투갈이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진출하는데 포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니프 모터스가 이렇게 진출을 하고 있다. 이런 계획으로 진출을 하고 있다는 게 점점 더 무서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계속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의 2025년형 시굴 갈매기가 출시가 됐는데, 야, 가격도 미쳤습니다. 이렇게 성능은 더 향상이 됐는데 가격은 그대로 9,000달러대로 나왔다. 그러니까 1,000만원대에 이 전기차가 이렇게 나왔는데 성능이 더 좋아지고 더 이렇게 야무져졌다. 참 무섭습니다. 비아디가 이렇게 계속 좋은 차량을 값이 싸게 내놓으니까 이거를 경쟁을 안 할 수가 없다. 비아디의 이 시굴의 가격을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305km 가는 버전에는 가격이 2를 곱하면 돼요. 아마 1,4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305km 가고, 그다음에 뭐 전원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쭉 보면 이것도 한 1,400, 1,500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것도 한 1,600에서 1,700 정도 되는 게 405km 가는 차량이다. 야, 2천만 원이 안 되는데요. 2천만 원이 안 되는데 400km 가고, 이 차량이 400km 가는 차량이 2천만 원이 안 된다. 이거면 탈만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소형차가 뭐 그냥 우리가 출퇴근용으로 이렇게 타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비아디에 블레이드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뭐 길이, 너비, 높이는 3780, 1715, 1540, 그리고 휠베이스는 25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크기면 소형차로 그냥 출퇴근용으로 탈만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비아디의 D-링크 지능형 네트워크 시스템을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을 지원을 한다. 그래서 뭐 이 가격대에서 1000만원대 가격대에서 이 정도 전기차면은 진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성능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이렇게 비아디의 이런 차량들이 나오고요. 비아디는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값싼 차량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지금 뭐 팡청바오 시리즈라고 해서 이 시리즈는 뭐냐면 비싼 럭셔리 브랜드도 나옵니다. 럭셔리 시리즈까지 나옵니다. 지금 이 차량 비아디가 준비하는 차량이 이 슈퍼카 2억짜리 넘는 차량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진짜 무섭죠? 비아디가 이런 차량까지 나오려고 한다는 게 정말 무섭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격대가 좀 있는 브랜드까지도 비아디가 생산하면서 점점 더 이런 가치를 높이려고 하고 있다. 1000만원대 차량도 나오지만 2억 가까운 이런 차량 컨셉차도 나오면서 결국에 2억이 넘는 차량도 나오려고 하고 있다. 1억 넘는 차량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아디는 다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판매량도 지금 계속 좋아지고 우버랑 계약해서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 저는 뭐 가격대가 뭐 너무 떨어졌네 뭐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샤오미랑 샤오펑이 지금 AI데이 이런 소식이 있는데 이 기술은 다음에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고 여러분 힘내시고요. 지금 뭐 미국 주식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 등락이 여러분들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요. 그냥 원칙대로 여러분들은 뭐 날짜를 정해서 꾸준히 사시던가 아니면은 떨어질 때만 매수를 하시던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도 제가 따로 영상을 마련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